실패하겠습니다. 네, 그대로 안으로 좀만 당길게요. 안으로. 네, 빠졌어요. 잠깐 내버리세요. 자, 트랙 밖으로 하면서 내릴게요. 이 콘크리트 구조물은 무조건 이 벽에 철근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건축 자재들은 이 목수 자재들은 사람 힘으로 할 수 있는데 이 철근 무거운 것들은 보통 뭐 4톤도 나가고 뭐 이렇게 하는데 주로 일하는 거는 철근 골조 철근 작업을 하려고선 타워크레인이 있는 거거든요. 나머지 이제 부목적은 뭐 목수 형틀 자재, 그리고 뭐 설비 자재, 전기 자재, 여러 제반 건축 현장에 있는 여러 건축 자재들을 타워크레인이 고층에 올려주려고 타워크레인이 있는 거죠. 그걸 운전하고 있어요. 보통 건설 현장이 아침 7시서부터 저녁 6시, 그러면 보통 11시간 노동. 2002년도까지는 일요일날도 거의 없었죠. 일요일날도 거의 없었고 비가 오면 쉬는 시고, 그러다가 2000년도에 노동조합이 생기고서 2004년도서부터 일요휴무 투쟁을 해갖고서 거의 2005년도서부터 일요일날은 무조건 쉬는 걸로. 그래서 건설 현장에 획기적인 저희 타워크레인 노조가 한 획을 걷죠. 일요휴무 투쟁을 쟁취를 한 거죠 그때. 지금은 노동조합 때문에 잘 돼 있어갖고 7시에 시작해갖고 4시에 끝나야 되는데 1시간은 연장 근무를 하거든요. 그래갖고 7시서부터 5시간, 9시간 근무를 해요 저희가. 좋은 점은 조금 위험하지만 조금 고수익을 받으면서 한 400만 원 정도 받는데 많이 받죠. 그리고 안 좋은 거는 2011년도 정도의 때는 제가 한 7개월, 8개월 정도 놀아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일 안 좋은 거는 그거죠. 뭐 계약직이 돼갖고 뭐 현장이 끝나고 다음 현장이 언제 들어갈지 그게 제일 안 좋은 거죠. 제가 2006년도에 결혼을 했는데 지금 결혼 11년 차인데요. 결혼하고선 계속 인천에만 일을 하고 싶은데 안 되더라고요. 놀면 또 안 되고 아파트도 대출금도 있고 한 달에 가만히 숨만 쉬어도 200만 원이 나가더라고요. 뭐 대구도 가봤고 충청도도 가봤고 강원도도, 전라도에서는 일을 안 해봤네요. 그 안전 수칙에 100% 철도 첨예하게 맞춰서 하면 그런 사고들이 안 날 텐데, 요새는 이 싸제 부품들을 사용해 갖고서 넘어가 갖고선 이렇게 있다, 그런 것도 있고, 전국적으로 소매팀들이 예약제로 딱딱딱딱 자기네들 계획적으로 딱딱 해야 되는데, 한 현장이 뒤틀어지면 모든 게 자기네들 계획대로가 다 뒤틀어져 갖고 서로 빨리빨리 하려고 다른 현장 가갖고 또 소매치를 또 해야 되니까
타워크레인을 설치할 때는 정확한 그 순서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 가지만 이제 틀렸어도 위험한 대형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일단은 다 힘들다고 보는데 일단 노조 일도 힘들고 제일 힘든 거는 돈 버는 게 제일 힘들겠죠. 한 5시 반에 일어나야 되니까 시계를 눌러놓고 깜빡하고서 딱 이렇게 보면 시계가 6시 20분이에요. 아 이거 지각이다. 빨리 30분 안에 빨리 가야 되는데 그러면 아침도 못 먹는 거예요. 5시 반에 항상 일어나든지 그래갖고 저는 탁상시계 하나가 있고 핸드폰에 알람이 3번이 돼 있어요. 5시 45분, 5시 55분 하고 6시 무조건 6시에는 일어나야 되니까 아버님이 조금 연로하셔갖고 내년에 80이신데요. 저는 아직도 시골에 가갖고 굴삭기를 사갖고 시골에서 개인 사업을 하는 그런 꿈이 있어요. 군대 다녀와서 23살 정도에 건설 현장에서 이제 망치를 잡게 됐어요. 건설 현장에서 이제 목수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는 한 2-3년 정도는 현장에서 힘든 일을 하다가 업체에서 눈여겨봐서 관리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오래전에 예전에 되게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사랑했던 분 집에서 제가 이제 목수일을 하니까 결혼을 좀 반대하셨죠. 그래서 저는 떳떳하게 살고 떳떳하게 일을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일 끝나고 맨날 학원 다니고 뭐 국비 지원 받아서 뭐 캐드 학원도 다니고 뭐 건축기사도 공부했었고 뭐 이것저것 자격증도 많이 땄었고 그 전에. 근데도 뭐 그쪽 여자 집에서 제가 목수일을 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저를 천대하고 제 직업을 가지고 이렇게 천대하고 판단을 해서 저는 너무 상처를 받았어요. 그 당시에 정말 큰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망치를 일하던 망치를 부러뜨려 버렸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 쇠망치를 열이 받아서 부러뜨려 버렸어요. 부러뜨리고 다번 다시는 망치 잡지 않겠다. 2번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중장비 쪽으로 간 거죠. 남들이 들었을 때 그래도 이분 뭐 괜찮은 기술을 갖고 있구나라고 그런 일을 생각해 보니까 그 일이 중장비 일이더라고요. 실제로 중장비가 더 좋아요, 근데? 훨씬 좋죠. 많이 좋죠, 정말. 근데 여기까지 오는데 평생을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서 별로 권하고 싶지 않아요. 장비를 이제 하고 싶어서 이쪽에 진입을 했는데 경력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써주지 않으면 어떻게 경력을 쌓아야 되잖아요. 경력을 쌓아야 되는데 어디 가서 경력을 쌓아요? 아무도 써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디 가서 경력을 쌓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장비를 타기보다는 장비를 설치를 하거나 보수하는 일, 그걸 관리하는 일에 투입이 돼서 몇 년간 그 일을 하다가 기회를 잡아서 장비를 타는 거죠. 그 과정이 정말 힘들어요. 일반 이제 타워 기사들 보면은 아는 사람들 통해서 많이 장비 하시는 분들 보면 아는 사람을 통해서 진입을 하시는 경우는 뭐 누구 조카, 누구 뭐 친척에서 쉽게 진입하시는 분들은 정말 쉽게 진입을 하시는데 정말로 저처럼 가진 거고 배운 거 없는 사람은 아는 사람 없고 이런 사람은 하늘이 정말 별 따기예요. 이게 그 진입 과정 그게 웬만하게 정말 인내심이 없으면 타워 크레인에 보면은 이제 되게 높은 곳에 있잖아요. 아파트 10층 높이, 15층 높이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집은 70m 집이에요. 거리가 70m 집인데 맨 끝에 작업등이 나갔었어요. 그래서 그 작업등을 제가 가려고 걸어 나간 적이 있었어요. 뭐 관리자들이나 사장님들이 저 때문에 그런 일에 신경 쓰게 하는 것 자체가 싫었어요.
그분들은 시간이 돈인 분들이고 그분들이 저희 현장에 안 오고 딴 데로 가면 제가 한 사람 몫을 여기서 하면 그분 우리 회사는 더 이득이잖아요. 저희 사장님은 저를 믿고 저를 채용해 주신 분이니까 이 일을 처음 제가 타워를 시작을 했을 때 저를 믿고 저를 채용해 주신 분이에요. 저를 믿고 저를 채용해 주신 분이라 최대한 은혜를 갖고 싶었고 일로서 은혜를 갖고 싶어서 많이 그랬죠. 많이 위험한 일도 많이 하고 너무 슬픈 일이 있어서 혼자 맥주를 여러 개를 사갖고 벤치에 앉아갖고 남의 아파트, 우리 아파트, 저는 아파트에서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남의 아파트 보면 되게 잘 해놨잖아요. 레미안이라든가 자이 같은 데 보면 그걸 다 기가 막히게 해놨어요. 저기요. 저도 그런 집을 부영하는 게, 그런 집에 이사하는 게 꿈인데 그런 데서 이제 하루는 너무 슬픈 일이 있어서 이제 맥주를 먹고 있는데 고양이 한 마리가 제 입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다가오더니 가만히 저를 쳐다보고 옆 벤치에 그냥 저를 쳐다보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먹을래? 하면서 하나 던져줬어요. 그랬더니 다른 거가 계속 오는 거예요. 고양이가 한 5마리가 와갖고 저렇게 뭐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저를 되게 위로해주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받는 느낌은 정말 아무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정말 사는 게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이 고양이가 나를 이렇게 위로해주는구나. 길고양이를 이렇게 보면 좀 정이 가더라고요. 제 모습 보고 갈 곳 없는 그 당시에 갈 곳도 없이 떠도는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고 그래서 고양이를 많이 좋아했죠. 밥도 많이 주고 저는 그 어렸을 때부터 꿈이 그 파리바게뜨 차리는 게 꿈이었어요.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때 제가 사장이잖아요. 제빵이잖아요. 제빵 갖고 제가 뭐라 하는데 보라상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통기한 좀 다 돼가는 빵들 갖고 고아원이나 양로 같은 데 가갖고 좀 나눠줘서 좋은 일 하면서 그렇게 사는 게 제 꿈이에요. 그런 거 있잖아요.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그 소리 되게 싫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한테 한마디 해주고 저한테 돕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저한테 빵을 하나 사주니까 그게 더 도움이 됐죠. 마음으로는 이제 그 마음을 위해주고 행동으로 위해줬으면 좋겠어요. 제 집사람한테 똑같이 얘기해요. 마음으로 위해주는 난 바라지 않는다. 행동으로 위해주고 바란다. 저도 제 자식들을 낳고 저희 집사람한테 마음으로 위하지 않는 거예요. 행동으로 위해줄 거예요. 좋은 집에서 돈 걱정 없이 살게 해주고 싶겠죠. 저도 그렇게 해주기로 노력할 거고요. 당장 지킬 수는 없겠지만은 행동으로 위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음식물 쓰레기를 묶음으로 9번, 10번 앞쪽에 있어요. 많이. 남부, 남동부 2가지 있고요. 네. 고등학교 졸업하고 집안 형편이 힘들어서요. 20살 때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그때 당시가 1998 IMF 터진 당시라서 다 공장도 안 뽑았는데요. 그 추운 겨울에 남동공단을 겨우겨우 돌아다녀서 산일전기라고 남동공단 제일 끝에 있는 그쪽에서 그 에어컨 변압기라고요. 검사하는 일을 한 2년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거의 첫 번째 있는 회사가, 산일정 회사가 시흥에 이전을 많이 한다고 그래가지고요. 그 근처에 있는 태성코라고요. 같은 비슷한 곳이에요. 그래서 그 자동차 부품 검사하는 일을 또한 3년 동안 했어요. 두 번째는 중국으로 이전한 데서 공장에서 생각한 게 7년 됐는데요. 지겹더라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마트들이 많이 생겼어요. 2005년도인데 마트가 그때는 깨끗하고 돈도 많이 줄 것 같아서 새로운 일을 하고 싶었어요. 도전. 그래서 그 홈플러스에 2005년도 11월 달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그
걱정이 되는 거죠. 손도 떨리고 제가 또 이렇게 많이 처음 일에는 막 처음부터 일 잘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맨날 일 끝나면 맨날 집에 가서 돈 세고 연습하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나고요. 지금은 뭐 신의 손이죠. 10년이 넘었으니까 그냥 제가 쫙 하면 딱 열정이 딱 이렇게 올라가고요. 공장 같은 경우는 워낙 일이 힘들어. 육체적인 노동이 있죠. 자기 그런 물량을 채워야 되는데 뭐 어디 가나 감지가 있긴 한데 공장 같은 경우는 관리자들만 감시만 당하면 되잖아요. 근데 마트는 관리자뿐만 아니라 고객들 날 감시하는 거예요. 또 CCTV까지 있죠. 그러니까 꼼짝 말한 거죠. 저희가 회사에 규정대로 막 일을 해도 우리가 고객님은 규정 중요하지 않고 자기가 뭐 목소리 크면 된다. 막 해서 계속 직원들 나무라 하고 막상 제가 위에 있는 상사를 부르면 상사가 또 오면 그 크게 했던 말들이 수그러들면서 결국에는 그 직원의 잘못이다. 말던 직원을 교육을 어떻게 시켰냐. 완전 그 정작 그 고객들이 회사 자그마한 일이었는데 말단 직원들에 대해서는 되게 막 대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계속 허탈감이 생기더라고요. 많이 힘들고. 지금 정규직이세요? 비정규직이세요? 비정규직이요. 지금 마트에서 몇 년 일하셨죠? 12년이요. 무기계약직인 거죠 지금 따지면? 네, 무기계약. 지금 2년 지나서 법적으로는 다 지났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인데 똑같아요. 고용만 안정된 거죠. 임금도 똑같고 지금 12년째 일하고 있는데 130 세금 때문에 150불 안 넘어요. 저한테도 아까 말한 것처럼 기회가 있었는데 노래방 도우미까지 하면서까지 정신적이 되기 싫더라고요. 그 라인이 있어요. 막 그냥 뭐 맨날 회식 가야 되고 쉬는 날 나와서 일해야 되고요. 되게 못 쉬더라고요. 저도 뭐 그런 면도 있는데 돈보다는 나는 그냥 여유롭게 사람들 만나면서 자기가 내가 싫어하는 사람하고 뭐 부딪히면서 놀기 이렇게 일하기 싫거든요. 너무 부담하잖아. 12년 동안 임금이 그렇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돼서 지금도 싸우고 있는데 노동조합 만들었죠. 노동조 생기면서 그전에는 어린 상사 눈치 보고 어린 상사들이 함부로 했거든요. 지금 그전에는 최근까지도 그 어린 관리자가 아줌마들한테 함부로 막 하고 욕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 노동조 생기니까 눈치 보고 먼저 먼저 물어보고 그전에는 연장도요 물어보지도 않고 시키고 아파도 제대로 흉을 못 냈어요. 연차가 다 쓸 수 있는 건데 지금 회사 바쁜데 왜 어떻게 좀 그러냐 아파도 나와서 일해라 그랬었는데 노동조 생기니까 아파도 쉴 수 있고 당당하게 딱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권리가 생겨서 많이 좋아졌고요. 그래도 옛날에는 지금 8시간인데 노동 생기기 전에는 7.5였어요. 30분 덜 주려고. 또 비정규직하고 정규직을 차이를 두려고요. 지금 정규직이 8시간을 하는데 지금도 차별이 있긴 하지만 비정규직과 정규직 차이 두려고 30분 차이 둔 거죠. 지금 그게 없어져서 시간을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시간을 똑같이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그런 면이 좋아졌고요. 지금도 뭐 최저임금 또 아직까지 최저임금 10,000원까지 못했지만 내년에는 7,530원을 받아서 그나마 15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많이 큰 그 위로와 힘을 갖게 됩니다. 근데 제가 또 싸우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부당한데도 참는 게 좀 습관이 된 거죠,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노동조 생길 때는요, 저도 관리자랑 싸우는 게 고민이었어요. 맨날 어떻게 싸우지? 맨날 밤새 술 마시고. 처음에 막 싸울 때 별의별 소리 많이 해요. 파업에 들어갔는데 회사에서는 우리 간석점의 간부들은 파업 안 하고 다시 복귀한다. 파업 안 하게 하려고 회사에서 회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조합원들한테 카톡방에다가 누구 부점장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 아니다. 우린 파업할 거다 했는데
누가 그거를 그 누구 파트장한테 보여준 건데 명예훼손으로. 명예훼손 이게 있어요. 누구는 거론하면요 이게 있어요. 그것도 회사 취업 규칙에 좀 징계감이거든요. 파트장도 애들 초짜인 거예요. 취업 규칙 책자 갖고 오면서 카톡에 이런 거는 문제 있다. 자기 떨어요. 자기 떨고 그냥 서로 이 낯설음에 이거 나보러 이건 문제 있습니다. 내가 징계 안 할 건데 죄송하다는 말을 하라고 자기 앞에서 일부러 사람들 쫙그 개선원들 다 있는 앞에서 죄송하다는 말을 하라고. 뒤 떨면서 내가 근데 막상 저도 잘 모르니까 그래 맞는 것 같은데 내가 거기서 죄송하다는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잘못했더라도 간부 아까 노동조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간부가 이렇게 약한 모습 보는 데서 노공개 딱 들고 저는 정당하게 파업받고 정당한 노동조 활동인데 이런 건 부당 노동행위다. 서로 벌벌 떨어가면서 여기는 거기 부점장은 책자 듣고 벌벌 떨고 나를 노공개 벌벌 떨어가면서 그래서 그리고 나서는 그전에 그 같이 일했던 조합 언니들이 나에 대해서는 되게 말도 안 하고 조금 말하면 조금 많이 좀 어수룩했던 부분이었는데 효선이가 역시 간부하고 나서는 대체 멋졌다고 역시 간부라고 멋있었대. 나 칭찬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더 큰 힘을 받아서 그러고 나서는 싸움떡이 됐죠. 그 10년하고도 11개월 만에 받았어요. 알바한 걸 알바를 10개월 했거든요. 알바 10개월을 빼고 늦게 준 거예요. 상을 11일 만에 줬죠. 근속수당이 100만 원을 주더라고. 포상금도 10년 내 100만 원. 상까지 주라 상까지. 그래서 내가 그걸 너무 좋아서 나도 이런 날이 오는구나 해서 일할 때 계산대 앞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폐 한 장이긴 한데 그래도 효선이가 10년 동안 고생했네. 좀 뭉클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 상패가 화장대에 딱 있어요. 아무리 그 진상 때문에 더럽고 힘들더라도 그래도 나의 그런 20대와 30대 청춘을 있었던 나름 뜻깊은 곳이기 때문에 막상 지금은 욕하지만 막상에 내가 퇴사하게 되면요 엄청 울 것 같아요. 문이 닫히는 아, 진짜 막 추워지네. 아. 시층 지옥이 있나? 여기가 제자리입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이제 크게 세 가지예요. 일반 우편물, 등기, 그다음에 택배. 이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보통 도시 지역으로 따지면 한 150집 이상 일일이 방문하는 게 체력적으로도 좀 힘들고 시간적으로도 좀 힘들어요. 배달 시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아침 8시 출근까지 출근해요. 보통 공무원들은 9시 출근, 6시 퇴근이잖아요. 근데 아침에 무조건 시간을 1시간을 달아야 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아침에 1시간 동안 등기와 택배를 배달하는 걸 준비를 해야 돼요. 보통 집배원들이 9시 반 전후로 빨리 나가는 것은 9시 정도에 나가고 늦게 나가는 것은 한 10시, 늦게 나가는 분들은 한 10시 정도에 출국을 해요. 우리가 우체국이기 때문에 우체국에서 나가는 걸 출국이라고 얘기하고 일을 끝나고 들어오는 걸 귀국이라고 얘기해요. 어쨌든 그날 배달을 해야 될 일반 편지와 택배와 등기를 규정에 맞게 그렇게 이제 배달을 해서 보통 한 3시 반에서 한 4시 반, 5시 정도에 많은 분들이 대부분 귀국을 하죠. 그 사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 그러니까 전달이 제대로 안 된 것들 이런 것들을 사고 처리를 한다고 그래요. 우리는 등기나 택배는 그런 것들을 일일이 표시해서 그래서 사고 처리를 한 2, 30분 해요. 2, 30분 하고 나면 그날 온 우편물들 이런 것들을 내가 나가는 순서대로 구분 칸에 넣어서 그렇게 하면 그게 끝나면 집에 가는데 이게 보통 10명 정도 전후로 이제 한 팀이 되는데 이 집배원들 중에 한 명이라도 이제 안 나오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 그 집배원의 몫을 나머지 9명이 n분의 1로 쪼개서 그 구역을 나가요. 그러면 내 구역 끝나고 그 구역 배달을 해야죠. 그럼 늦게 들어오죠. 그럼 들어와서 만약 이 사람이 하루 이틀 빠지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일하다가 다쳐서 만약 안 나오게 됐다. 3개월이다. 그러면 3개월을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처 인력 없이. 네. 대체 인력이 없어요. 그래 이게 그런 게 부담이 엄청 심하거든요. 심지어 우리 같은 동료들도 그런 얘기 해요. 대놓고. 아니 뭐 좀 웬만큼 움직이면 나와서 편지라도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공공연하게 있어요. 근데 그런 일 때문에 우리 팀원 우리 한 친구가 그런 얘기 하는 친구하고 좀 서로의 의견을 좀 얘기한 적이 있는데 본인이 나와서 일을 해주면 좋지만 안 나온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게 잘못된 건 아니지 않냐. 아파서 못 나온다는데 물론 나도 겸배하는 거 땜빵하는 거 싫다. 하지만 아프대는데 못 살 거냐. 나오라고 강요를 할 수 없는 거 아니야. 나와주면 좋지만 근데 뭐 공공연하게 아주 그 정도 아프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다. 근데 또 어떤 게 있냐면요. 막상 나는 팀원들을 위해서 좀 아프지만 내가 좀 도와준다는 생각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왔네 이제 다 나은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가 팽배해요. 그러면 빨리 나와야 되는 분위기가 조성이 돼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나는 그렇게 얘기해요. 절대로 다 낫고 나와라. 또다시 재발하거나 또 나중에 골병 들으면 어떡할래. 이제 나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아요. 정말 짧지만 모든 것을 담아낸 그 유서가 나왔거든요. 그 유서를 보면서 이렇게 짧은 글로 자기의 모든 것을 심정을 29자예요. 정확하게 29글자로 이 사람이 자기의 심정을 온전히 표현할 수가 있구나. 저는 노동자는
이 세상이 굴러가게 하는 사람들이다. 인간이 문명을 이루면서 살잖아요. 그 문명을 이루게 하는데 노동 없이는 문명이 이루어지질 않거든요. 그 문명이라고 하는 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잖아요. 그 문명,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노동 없이 어떻게 굴러가요? 굴러갈 수가 없죠.